국민대 합격하는 3등급과 경희대 붙는 아이가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컨쇼 입시 분석 등급별 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등급대는 바로 3등급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3등급대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교 라인을 구성하면 좋은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2024 수시 3등급대 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지원하는지 3.0부터 3.8등급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짰는데요.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3.0부터 3.2, 3.3부터 3.5, 3.6부터 3.8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오늘은 3등급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대학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3등급대 아이들 생각보다 대학교 잘 가던데요. 그거에 대한 숫자적 비밀 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은 경희대학교 입결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제 합격한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3.2입니다. 3등급대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3등급대 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누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도 3등급대 이하 3.5에서 4등급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선발이 되더라는 거죠. 통번역 같은 경우나 사학과, 철학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등급대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하는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자, 또 하나의 대학교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교는 국민대학교입니다. 학교 수준을 나누자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프런티어 전형인데요. 한국어 문학부랑 영어 영문과를 봤을 때 여기 3등급대 라인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네요.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3등급 아이와 국민대학교에 합격한 3등급 아이, 심지어는 평균점으로 봤을 때는 국민대 아이들이 더 높아요. 3.1등급이니까. 자, 그러면 대학교 수준을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경희대학교가 국민대학교보다 대학 레벨상 조금 더 선호하는 대학교가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대 합격하는 3등급과 경희대 붙는 아이가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들 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으로 나눠진 거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 수준과 이런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교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볼 때요, 보시면 등급을 보는 것도 있지만 원점수와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요. 이수 현황과 우리 학생의 어떤 노력 과정 같은 것들을 본다는데, 솔직히 노력 과정이나 이런 어떤 탐구 활동에 대한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 정성적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량적 평가, 일명 표준 편차와 평균 원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수준을 나눕니다. 경희대학교 들어간 3등급과 국민대학교 들어간 아이의 수준은요, 학교가 나타내는 성적 데이터 안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컨쇼는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라는 걸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에 어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학교 수준과 개인 능력을 나눠서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봤을 때 단순히 등급뿐만 아니라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의 아이의 능력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등급 아이들이 합격했다라는 건 특목고 아이들인 겁니다. 왜? 특목고는요, 원점수가 90점대가 나와도 4, 5등급이 뜨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93점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91점대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급만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저런 특목고나 편차나 평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급 대 대학교 지원 라인으로 학종인데요. 서류형이 아닌 면접형 기준으로 잡았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전권 대학으로는 홍익대학교, 국민대, 인하대, 숭실대 정도 라인인데 솔직히 숭실대학교는 3등급 대 아이들이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 정량적인 등급대를 좀 보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도 3등급 대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포함을 시켰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최저가 있다 보니까 면접은 없어요. 대신 최저가 있다 보니까 이 최저를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다라면, 충족할 수 있다라면 홍익대학교도 3등급 대 아이들이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대신 아까 3등급 대를 3개로 나눠야 된다 그랬습니다. 3.0부터 3.2등급 대 정도 되는 아이들은 홍익대학교로 한번 지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저만 맞춘다라면. 그리고 국민대학교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3.5등급 대까지 아이들이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고 좀 뒤로 빠지는 애들 있잖아요. 3.6에서 3.8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국민대나 인하대나 홍대를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던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적정권 대학 라인으로 이제 대학교 라인을 봤을 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세종대학교, 당국대학교 정도. 그래서 일단 3등급 대 초반대 아이들은 충분히 적정권 라인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합격선을 충분히 형성하는 점수대가 분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등급 대 라인, 그 중간 라인 아이들은 조금 도전 적정권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3등급 대 후반대 아이들은 이 부분이 도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생각보다 정량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3등급 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울과기대나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등급 대 중반 요 라인에서 적정권 라인에 합격선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학과들마다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좀 나눌 필요는 있어요. 과기대 같은 경우는 IT나 전자 그리고 화공생 이쪽은 좀 세기 때문에 거기는 솔직히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외 학과들을 좀 잘 찾아볼 필요는 있고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대 중반 아이들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등급 대 중반 아이들이 일단 어느 정도 적정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등급 대 후반 아이들도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요 라인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갈게요. 자, 3등급 대 초반 아이들 3.0에서 3.2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이 정도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천대나 광운대나 명지대 2등급 대 후반대 아이들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이 좀 빠져나가는 데이터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3등급 대학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3등급 대 초반대 아이들은 충분히 적정 안정권까지는 점수를 크게 밀리지 않고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 대 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적정 라인 정도 3.3에서 3.5등급 정도 된다라면 광운대나 명지대, 상명대 지원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충분히 지원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 3등급 대 이제 후반대 아이들은 이제 좀 적정 도전권 라인 좀 점수가 남지는 못해요. 좀 도전한다라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성선을 형성할 수 있고 특히 광운대나 상명대 같은 경우 명지대도 포함하겠지만 등급대가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여대 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대 라인이 있는데 3등급 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서는 성신여대나 동덕여대 라인 정도가 구성된다. 덕성여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신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때 3등급 대 중반대 아이들이 적정 라인을 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신여대는 좀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좀 인기과 같은 경우 요 라인에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 3등급 대 초반에서 중반 라인이지만 동덕여대는 3등급 대 중반 한 3.5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지원권 안에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 대 후반대라면 성신여대보다는 동덕여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대 대학교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도전권 라인부터 이렇게 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라인으로 홍대나 국민대부터 동덕여대나 성신여대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가 3등급 대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지면서 봐야겠지만 그것은 제가 대학교 분석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커다랗게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 때라면 우리 아이가 3등급 때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학교 제가 알려드린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에 대한 모집 요강을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컨쇼 라이브는요 입시 무료 상담 직문 직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컨쇼 라이브 방송 화요일과 목요일 8시에 저희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교육이나 입시에 관련된 거는 진짜 다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어. 입시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물어볼 것들이 많은데 저희 컨쇼 라이브 방송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